이 정도 페이스로 가면 위험해. 3년 못 할 것 같아. 1년도 못 채울 것 같아요. 아, 미치겠다. 아휴, 근데 또 내일 아침 되면 다 나을 것이야. 다 낫겠지. 너무 맛있어. 다 나을 거야. 매워라. 그럼 저 밥을 좀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숟갈로 샤샤샤 퍼서 한 2숟갈만. 매워라. 막 콧물도 나고. 이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근데 맨날 이렇게 먹으면 어쩌다가 한 번은 딱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매콤하게 좀 먹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끝내주고만. 이렇게 먹어줘야지. 그냥 피곤한 게 싹 가시네요. 이번 진짜 하나도 안 매워요. 아니, 한 20% 맵습니다. 근데 속이 맵네요. 속은 한 70% 80% 매워요. 입은 뭐 한 20%? 예. 살짝 맵습니다. 너무 맵네. 오늘은 뭐 했냐면요. 나 오늘 뭐 했지? 산서 가서 다라시 다 뜯어내고 청소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어디 갔냐? 또 산서에 또 다른 현장 가가지고 그 싣고 온 거 싹 깔고, 저는 또 제 할 일이 있습니다. 또 기름칠 기름칠 좀 하다가 비가 좀 쏟아져 갖고 거기에 있는 자재 좀, 거기에서 필요 없는 자재, 하여튼 필요 없는 자재 싹 뜯어버리고 그것도 싫고 구랑리로 또 넘어가서 싹 깔고 또 사무실 가서 퇴근했어요.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한 3시 반쯤에 여러분 심화했습니다. 3시 반쯤에 작업 종료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다? 1공수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3시 반에 야 퇴근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한들 일공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게 또 하이라이트죠. 아 진짜 하여튼 제가 우리 회사 진짜 저도 좀 일조를 해야겠습니다. 아 진짜 참 엊그저께도 좀 빨리 퇴근한 것 같은데 이거 야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녁 6시, 7시까지 사람들한테 갔던 식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는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르네상스 호텔이라고 치면 나오는데요. 르네상스 르네상스 국사 시간에 좀 배운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르네상스 호텔이라고 치면은 강남구 논현동에 49층짜리 빌딩이 2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최상층부터 하여튼 옥상부터 제가 구간이 24층까지인가? 지금 생각나는데 24층까지 했을 거야 아마. 꼭대기부터 24층까지 네, 하고 그다음에 지하 1층부터 거기가 지하 7층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근데 빌딩이 2개지 않습니까? 지상층은 한 동만 하고 지하층은 이제 2개 동 다 했어요. 그러니까 빡센 것만 했어요. 돈도 안 되고 빡센 것만 했습니다. 그냥. 원래 중간층이 일이 쉬워요. 네, 하여튼 조금 힘든 것만 수주가 돼갖고 해야죠. 뭐 그래도 했습니다. 하여튼 강남구 논현동에 르네상스 호텔 치면 아마 빌딩 49층짜리 2개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 우리가 들어가서 했지요. 그게 이제 그 계약 금액이 한 3억짜리입니다. 3억. 3억짜리. 동민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북 장수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현장이었어요. 거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현장. 하여튼 그거를 한 8개월 정도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한 8개월 정도? 진짜 뭐 바쁠 때는 매일같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한 7명, 8명이 매일같이 들어갔어요. 진짜 어떻게든 막 그냥 다른 데도 바쁘다고 하지만은 거기는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그죠? 건설사는 2군데고 하여튼 빡셌습니다. 그게 제 인생 마지막 커리어네요. 그렇게 하고 저 시골 내려왔어요. 아 제가 장계 백화여고 빼꼬를 나왔다고요? 와 그래요? 그 83년생 중에서 제 또래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 나왔는데 83년생이시면 제 또래도 아시겠다. 그래요? 그거는 오마이갓인데. 와. 제 친구가 제 형수예요. 그 백화여고 종합고등학교 그 친구가 저랑 나이 똑같죠. 친구니까 제 형수입니다. 형수. 예, 서로 이게 1년 선배랑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한 8년 같이 살고 결혼까지 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딸, 아들 이렇게 3남매가 와 그래요?
야, 이거 진짜 또 고향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가 지금 여러분 진안입니다. 진안. 장수군 옆에 바로 옆에가 진안군, 그다음에 무주군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진안군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도 계시지만은 또 남원시에도 아프리카 또 우리 집에 한 2번 오셨어요. 열흘 분이 계시는데, 야, 또 동민님께서 또 거식입니다. 거식이. 야, 진짜, 야, 이게 진짜 하여튼 제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게 제가 아는 분들이 또 우리 학교 친구가 이제 들어올지도 몰라요. 이제 나중에는 제가 진짜 착실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인성,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성. 야, 무진장 대회도 알아요. 이거 뭐 심각합니다. 야, 심각합니다. 심각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 제가 잘 살아야 돼요. 야, 이거 제가 고등학교만 장기에서 진짜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또 그나마 제가 또 잘 피해갔습니다. 휴, 천만다행이고요.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는 제 뭐 군대 그죠? 쪽 뭐 학교 쪽 아마 상권님 장소는 아파트가 얼마나요? 비싸요. 그 전세로도 한 3천? 3천에 3천? 근데 그게 임대주택이에요. 네, 하여튼 비싸요, 비싸. 근데 뭐 서울에 비하면 싸죠. 네. 서울에 비하면 싼데 전세로는 뭐 3천? 3,500? 5천은 안 돼요. 근데 지금 새 아파트를 두 단지나 져버렸어요. 새 아파트를. 새 거. 거기는 모르겠어요. 거기 한 5천 되려나? 평수는 아마 15평 정도, 그 정도 나와바리 정도 될 건데, 딱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냥. 그게 25평짜리 이렇게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그냥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차 운전하면서 그냥 슬쩍 봤는데, 주공 아파트 뭐 비스무리하게 네, 그렇게 지었어요. 하여튼 연립주택처럼 뭐 이렇게 좀 지었나. 하여튼 뭐 15평이라 하면은 한 3, 4천? 전세가 3, 4천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골 생활이요? 그래요? 저는 100% 환영합니다. 네. 저 아마 도시에서 살았으면 우울증 걸렸을걸요? 저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적응 못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 좀 듣기에 좀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이혼을 하니까 막 하여튼 멘탈이 붕괴가 돼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아마 도시에서 살았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마 우울증 걸렸을 거나 아니면은 진짜 지금의 2배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지금의 2배로 완전 일에 푹 파묻혀서 아마 살았을걸요. 그렇게 살아야 제가 살 수가 있어서 그래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일을 막 미친 듯이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제가 버틸 수가 있어서 저는 하나 그랬어요. 도시에서 살았으면 지금의 한 2배? 맨날 뭐 12시, 1시까지 일머리 짜고 자고 아마 또 그 생활 또 했을 거예요. 전 직장에서 생활했던 대로 그 정도로 아마 살았을 겁니다. 아니면 우울증 걸렸을 거나. 이혼도 해보니까 알겠습니다만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이혼이 그냥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 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데미지가 엄청 커요. 이혼도.
하여튼 뭐 그나마 시골살이 하고 부모님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서 우울증 안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뭐 일을 그렇게 빡세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그냥 합니다. 그냥 항상 근데 150%를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서울만큼 그렇게 빡세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서울은 너무 빡셌어요. 허리 부러지도록 일을 했으니까 아예 없어요. 아예는 안 낳기로 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하여튼 뭐 말씀드리기 좀 뭔 사정이 있어갖고 혼인신고는 안 했고, 아이도 원래 안 갖기로 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또 그랬죠. 뭐 월세 생활만 나는 할 거다. 감당할 수 있냐? 뭐 다 얘기하고 결혼했어요. 하여튼 저는 하여튼 뭐 집을 뭐 전세 내고 뭐 빚지고 살고 막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냥 뭐 월세로 살죠 뭐. 그리고 옥탑에서도 살고 반지하에서도 살고. 근데 그걸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나는 뭐 상관없다 하셔가지고 저랑 그런 거는 또 성향이 또 맞아가지고 결혼했죠. 그분도 욕심이 없으셨고 저도 뭐 아예 욕심이 없어. 아예 뭐 어차피 죽으면 땅에 묻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욕심 부려서 뭐 할 것이야. 지금이 중요하지. 뭐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뭐 돈에 하여튼 뭐 술 먹느라고 돈 다 썼죠. 하여튼 좀 재미나게 저는 살았어요. 하여튼 30대는 제 나이 30대는 참 하여튼 나름 재밌게 살았습니다. 진짜 일은 너무 힘들게 했고, 일 끝나면 뭐 술을 매일같이 먹었지만 참 그래도 즐거웠어요. 뭐 술 먹어도 뭐 새벽 1시쯤에 잤죠. 12시 1시쯤에. 어떨 때는 새벽 2시에도 자고. 자료 정리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 자료 정리 많이 하고 일머리 짜는데 시간 많이 들였고, 어떻게 하면 회사 로스를 내가 좀 줄여볼까. 막 하여튼 막 진짜 막 하여튼 뭐 이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제가 사장인 것처럼 일을 했어요. 제가 사장인 것처럼 10년 가까이. 하여튼 10년 차에 관뒀는데 9년까지 일을 하고 제 회사인 것처럼 일을 했죠. 사장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제가 팀장으로 들어가면은 요게 따따블 돈이 되죠. 제가 이제 어디 현장이든 제가 팀장으로 들어가면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차 사고 냈네, 타이어 펑크 냈네, 아니면 뭐 정비소 갔더니 막 돈이 좀 많이 까였네. 덕분하죠. 네. 또 뭐 대나우시도 한 2번 있었나? 10년 동안 일해서 대나우시 2번 있었는데 다 작은 거였어요. 작은 거. 그냥 두 사람이 하루 가면 끝내는 정도? 이거 뭐 대나우시라고 얘기하겠도 뭐 그냥 AS건? 민원이 한 두 번 나왔는데 그냥 둘이서 하루 가면 끝낼 정도로. 하여튼 일은 확실하게 했죠. 10년 동안 그 정도면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일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진짜 막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30대는 너무 해피합니다. 그런 추억밖에 없어요. 너무. 근데 다만 제 식구들을 제가 너무 힘들게 해갖고 보통 노가다가 한 4시 반에 한 4시 40분 되면 이제 작업 마무리하고
적어도 5시에는 현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는 뭐 일을 6시나 6시 반까지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현장에서 나오면 7시에 나오고 출근은 새벽 한 5시 40분쯤에는 이제 출발해야죠. 그러니까 기상을 5시 20분쯤에는 해야 되고 창고에서 집합해서 필요한 자재 챙겨서 이제 새벽 5시 40분이면 출발, 늦어도 5시 50분. 서울이 워낙 차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은 힘들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저처럼 일을 안 했으니까 때 되면 퇴근하고 때 되면 출근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참 저를 많이 싫어했을 겁니다. 또 이 사람하고 또 하네 하면서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참 행복했는데 시골 내려와서 이제 1년 살아보면서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니까 참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 주면 안 됐었다. 스트레스 안 주고도 이게 다른 방법으로 이제 회유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는 참 제가 진짜 뭐 100번 1000번 잘못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말 잘 듣게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막 강압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참 100번 1000번 잘못했구나. 그거를 제가 시골 와서 깨달았어요. 1년 방송하면서 생각할 시간이 많더라고요. 참 그건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전에 반장님이 그러셨어요. 엊그저께 너는 목수도 휘어잡을 놈인데 나는 사람은 잘 본다. 내 눈에는 너가 그렇게 보이는데 너 너무 기가 많이 죽었다. 너 네 성격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 해갖고 잘 보셨습니다만 제 성격 뜯어 고치려고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반장님한테 그러냐? 근데 너무 막 그렇게 너무 굽신굽신하지 마라.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 제가 실력이 이제 쌓이면 이제 거의 평등한 그런 동등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저 밑바닥에 있어갖고 일을 배우는 과정이라 이렇게 뭐 아예 좀 많이 알려주세요 막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제가 일을 배우고 나면 이제 평등한 그런 동등한 관계로 올라서죠. 그건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 다만 제 마음은 그냥 내 성격을 뜯어 고쳐야지 그 생각은 계속 끌고 가려고 그래요. 제가 그냥 이제는 좀 많이 듣자. 말을 하지 말자. 그냥 듣자. 차라리 듣고 그렇게 하자. 주장하지 말자. 이제 따르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좀 많이 요새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수그리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대단해서 수그린 거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대단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인생 살면서 한 명도. 다 똑같아요. 사람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잘나봐야. 근데 이제 최소한 이제 그런 게 좀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 그게 조건이죠. 네. 잘난 사람도 없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은 1도 없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우리는 사실 다 장애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저 또한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장애입니다, 여러분. 막 남을 막 누르면서 막 내가 좀 더 잘 살라고 잘 살아보겠다고 막 찍어 누르고 막 이게 장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성이 문제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인성이 장애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좀 세게 얘기했나?
너 인성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수준이 아니라 남을 진짜 막 그죠? 학대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내 성질을 막 푸는 쓰레기통으로 막 이 우리 유튜브 이제 식구분 중에서 한 분이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맞는 얘기더라고요. 내가 좀 더 돋보이려고 막 찍어 누르고 이거는 완전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정신과를 한번 가봐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은 이게 세상이 너무 투명해져 가지고 인터넷 기사 그런 거 되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시간으로 뭐 어디 연예인 뭐 음주운전 했고 어디 연예인 뭐 폭력에 뭐 연관돼 있고 어디 연예인 뭐 도박에 연루돼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인들 해서 그죠? 종교인들 유명 인사들 매일같이 기사가 나오는데 진짜 너무 투명해서 그래. 이제 인터넷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진짜. 이것도 너무 투명해졌어요, 세상이. 하여튼간에 뭐 놈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인성을 그냥 갈고 닦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돈은 여러분 중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세계 1위 2위를 다투는 일론 머스크만큼 제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막 이거는 뭐 그죠? 그렇게 따지면 자존감이 무너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뭐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인성이다. 인성. 막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안 보이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하여튼 뭐 사람은 뭐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성이 진짜 이름이다. 인성 자체가 그 사람의 이름값이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해요. 여러분 이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시비비 가릴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상권 스타일입니다. 상권 스타일. 하여튼 시골에 있으면서 뭐 방송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생각할 시간이 많더라고요. 도시에서 살 때는 이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막 정신없이 일만 했습니다. 진짜 너무 각박하게 저도 좀 세상을 산 것 같았는데 살았죠. 네, 근 20년 가까이.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요. 노가다를 할 때도 어느 정도는 제가 일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저를 안 도와줘도 돼요. 제가 주도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재훈님, 너 차 몰고 가서 이거 해. 예. 재훈님, 너 여기 가서 너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예. 조금씩 이제 저 혼자서 이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하여튼 생각할 시간이 되게 많아요. 시골에서 살면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럴 기회가 많아질 것 같아요. 저도 그러하니까. 도시에서는 누릴 수가 없는 혜택입니다, 진짜. 시골에서 산다는 거는. 저는 하여튼 인성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인성.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 CCTV입니다. CCTV.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진짜 제가 헛짓거리 하면은 저 망합니다. 망해. 한순간에 망하잖아요. 그죠?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뭐 마약에 손댔다니 그죠? 하여튼 한순간에 아웃되는 거죠. 한순간에 아웃. 이제는 진짜 뭐 꼭 그런 것 때문에 잘 살아야 되지 않게 막 그렇게 따지면 자존감이 무너지죠. 내가 뭐 얼마나 잘 살라고 뭐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겠는가. 그게 아니라 그냥 양심적으로 더 좋은 인성을 저도 갖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좀 내는 거죠. 이제 반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제 성격 한번 뜯어 고치고 싶어서 저 그렇게 삽니다. 아, 네, 동민님 고맙습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이것 또한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제가 언제 죽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죽는 그날까지 저는 이 생각을 계속 변치 않고 갖고 갈 거예요.
트러블 없이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꼭 트러블이 있어야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저는 아니 후자인가? 하여튼 간에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제가 트러블 메이커. 하여튼 간에 막 분위기를 제가 휘어잡아야 돼요. 일단 그게 영순입니다. 휘어잡고 나서 내 스타일대로 이제 끌고 가자. 그게 제가 제 사회생활을 제가 2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더랬죠. 근데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니까 저 진짜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 남는 게 없어요. 인간관계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다 끊어지고 뭐 제가 전화해봐야 뭐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 정도라고요. 이게 회사 관두면은 남남이 돼버려요, 진짜. 남남. 가족이라면 뭐 전화하면 바로 받죠. 근데 이게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남남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막 누구를 찍어 눌러야 내가 막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뭐 애사심에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은 저를 그렇게 절대 안 봐요. 지가 뭐 사장이야? 꼴에 지나나나 뭐가 달라? 왜 지랄이야? 왜 나한테 뭘 하는 거야 오늘? 어제 뭐 술 한잔 했나? 컨디션이 안 좋나? 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뭐 하나라도 뭐 더 주고 싶어서 막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 이 사람은 딱 봐서 강하게 얘기해야 말을 듣는 스타일이네. 이 사람은 내가 조곤조곤 얘기해도 말귀를 알아먹는 스타일이네. 이게 보이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해왔지만 소용없어요. 그것도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속마음을 들여다보자면은 다 빠이빠이예요. 제가 회사 관두면 나는 이렇게 챙겼는데,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챙겼는데, 나는 이 사람 너무 힘들어서, 나도 너무 힘들어서 회 한 접시 사주면서 술 한잔 먹어가면서 같이 PC방도 가주면서 저는 가준 거예요. 제 시간 투자해서. 저 그때 되게 바빴는데도 이 사람이 PC방을 좋아하니까 같이 가주고 회 좋아하니까 회 먹어가면서 저도 물론 회 좋아하지만 순전히 이 사람을 저는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신경 썼는데도 회사 관두면 뭐 끝입니다. 연락 한 통 없어요. 이게 가족하고 다르죠. 하여튼간에 뭐 다 부질없다. 뭐 뼈저리게 느꼈고 이제는 좀 이렇게는 살지 말자. 이제는 좀 듣자. 나도 주장하지 말자. 이제 절대 이제 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조금이라도 주장하지 말자. 어차피 내가 짬을 먹으면은 내 주장할 단계가 온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일을 잘하면은요, 이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어떻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견을 물어올 때까지는 참자. 굳이 뭐 나서서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네. 이렇게 합시다. 그래도 이거 아닌데. 전에 뭐 현장에서 경험 못했나? 같이 경험했었는데 왜 또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이해가 안 되네. 해도 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엄청 어려워요. 저도 그런 습성, 그 습관이 이게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람 스타일대로 하기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제가 떠안아야 돼요. 이렇게 해봐야 의미 없는데, 솔직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냥, 저는 앞으로도 내색 안 할 겁니다. 지금도 그거 참느라고 여러분, 저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회사 이제 2달 조금 넘었지만은, 왜 이렇게 일하지? 이 사람들이? 답답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꾸역꾸역 버티죠. 그리고 입도 뻥끗 하지 말자. 예, 알겠습니다. 그냥 로봇처럼 생각을 하지 말자. 예, 알겠습니다. 야, 갖고 와.
그거 다 필요 없는데 이 쉬운 거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잠깐 생각이 들어도 예! 그냥 가서 막 더 그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저는 더 챙겨와요. 야 이것까지는 필요 없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혹시 몰라서. 하여튼 그렇게 사느라고 좀 소갈이 좀 하고 있고, 뭐 둘째로는 뭐 좀 진짜로 감정 쓰레기통처럼 저를 좀 대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진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꼭 어디 가도 꼭 나랑 안 맞는 사람 한 명은 꼭 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절대로 한 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하여튼 이게 실력이 올라가면 그 사람을 제가 함부로 못 대해요.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한들 이 사람이 나랑 동급이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사회예요. 사회. 가족은 또 반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내 동생이면 영원한 나의 동생이고, 그죠? 내 아들내미면 영원한 나의 내 새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회는 달라요. 절대로 다릅니다. 이 사람이 실력이 올라가 버리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와 일 잘한다 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오히려 제가 당합니다. 제가 왕따 당해요. 너 야한테 무슨 감정이 있냐? 네가 좀 풀어봐. 뭐 일 잘하는데 야한테 왜 그래? 그래 버려요 분위기가. 언젠가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고 굳이 뭐 변명할 것도 없다. 그냥 계속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 언젠가는 저는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지금 이 인간관계에서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맨날 오늘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막 오전 내내 막 죽을 것 같았어요. 이분이 저를 뭘 시켰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이 야 너 일로 와봐 요거 해. 예 가서 했는데 또 다른 분이 그거 하지 말고 또 지금 요거 해라. 그러니까 제가 완전 막둥이라서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뭐 저기 불려다니고 그러면서 또 시간 되면 또 제가 라면도 끓여야 돼요. 라면도 끓여야 되고 이게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방금 전에도 라면 한 그릇 끓였지만은 이게 여러분 스프 먼저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화력이 좀 괜찮으면 찬물에도 여러분 라면 먼저 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금방 끓어오르니까. 찬물이라도 하더라도 지금은 찬물이에요. 손가락 집어넣어도 차가. 하지만은 1, 2분 후에 금방 끓어오른다 이거죠. 현장에서는 가스불이 너무 약해가지고 바람도 막 슌슌 불고 해서 이게 라면 한 번 끓여 먹기가 이게 20분 30분이 걸립니다. 여러분 진짜 막.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막 굴러다녀갖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불이 화력이 엄청 약해요. 또 가스통도 날이 춥다 보면은 이게 너무 차가워지면 화력이 또 약합니다. 하여튼 이 변수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냥 제가 스프 먼저 탔어요. 왜냐면 잘 몰라요. 스프 안 타고 그냥 물만 끓여버리면은 물이 끓어오르는지 어쩐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바람이 안 불면은 물이 빨리 끓어오를 수가 있고 바람이 세게 불면 물이 잘 안 끓어요. 그날 추우면 또 물이 잘 안 끓고 그날 날이 더우면 물이 금방 끓고 하여튼간에 또 의외로 또 갑자기 가스통이 또 차가워지면 이거 또 잘 안 끓고 가스통이 따뜻하다 잘 끓고 하여튼 변수가 많아.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제가 좀 재기 위해서 저도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저도 할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스프 먼저 넣었어요. 왜냐면 이게 끓는 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이 금방 스프 먼저 넣어버리면 물이 잘 끓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라면 5분 10분 늦게 먹는다고 뭐 달라질 거 있습니까?
예,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라면 먹고 자든가 빨리 먹고 자려고 지금 라면 끓였어요. 근데 스프를 넣게 되면은 이제 뭐를 알 수 있게 되냐면 냄새가 납니다. 라면 스프 냄새가 일 하던 와중에 바람이 이렇게 불고 하다 보면 그 냄새가 느껴져요. 일 하다가 재훈이가 라면 끓이나? 이게 다른 분들도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만 끓이면 라면을 끓이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저도 멀리서 봤을 때 스프가 넣어줘야 김이 달라요. 또 이게 수증기랑 스프 넣고 끓인 거랑 그 수증기랑은 멀리서 보면 이게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라면 많이 끓이신 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 좀 매일 끓이니까 저는 라면 스프 넣으면 수증기가 색깔이 달라요. 그걸 떠나서 냄새가 납니다. 라면 스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제 물이 끓어오른갑다. 찬물에다가 스프 타봐야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끓여버리면은 뭔가 솔솔 라면 냄새가 좀 나거든요. 스프 냄새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제가 좀 멀리 가서 일을 해야 돼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스프 먼저 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너 무슨 라면 하나 끓이는데 이 새끼야.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막.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너 맨날 그러지? 예, 맨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바로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죠? 그냥 멍하니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는 너무 몸이 피곤할 때 뭐 전날에 막 술 한잔 엄청나게 먹었을 때는 멍하니 이렇게 끓일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용서가 되잖아요. 그죠? 로보트가 아니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좀 많지는 않죠. 다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갑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스타일은 물만 끓여라 이거야. 그냥 가서 일을 해라 이거지. 물이 끓어오르면 그때 스프 넣고 라면 넣고 하면 되는 거를 왜 거꾸로 하냐. 너 일하기 싫어서 그러냐? 너 맨날 그러지? 예, 맨날 그랬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빨리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사소하지만은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진짜 감정 쓰레기통이야 나는. 그냥 이 사람이 화가 나면 그 화를 다 받아줘야 되는 쓰레기통. 근데 이 사람 여러분 쓰레기 그죠? 종이 뭉치 접어서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으면 주변이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마음이 개운하겠죠. 뭐 물어보지도 않아. 너 왜 그렇게 했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얘기했겠죠. 제가 뭐 저도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은 라면이 언제 끓지 그 타이밍을 잘 못 보고 또 끊는 시간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최대한 뭐 바람 안 불게끔 이렇게 좀 조치는 해놨지만은 이게 뭐 그날 상황에 따라서 또 비가 오는 또 습도에 따라서도 여러분 건조하냐 습도 80%다 물이 잘 안 끓어요. 습도가 뭐 20% 30% 거의 건조한 날씨지 않습니까? 물 잘 끓습니다. 하여튼 2차 저차 해서 이렇게 좀 스프 먼저 좀 라면 봉지에 찢어서 스프 타고 좀 그렇게 좀 그리고 좀 보니까 차도 좀 쓰레기가 좀 많이 있길래 그거 좀 청소 좀 잠깐 했습니다. 물어보면 얘기했겠죠. 이렇게 해서 좀 늦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너 이 새끼 맨날 그러지? 그러니까 뭐 막 그런 비스무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 저한테.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또 네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난 네 생각 궁금하지가 않아. 왜냐면은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옳고 바르기 때문에 네 생각 들을 가치가 없어 너는. 근데 한 번쯤은 물어볼 수는 있거든요. 한 번쯤은. 뭐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멘탈이 완전 나가버려요. 텐션이 완전 죽어버립니다. 진짜 이건 떨어졌다고 표현하기도 좀 뭐하고 죽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사람만 그런다? 얼마든지 내가 관계 개선을 할 수가 있겠구나 희망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또 달라 스타일이에요. 사방에서 막 화살을 날리니까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맞아야 돼요. 화살 날리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이 끝나면은 완전 망신창이가 돼버려요. 제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망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집에 옵니다. 제가 2달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게 사소한 건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전 이것도 참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걸 또 저는 경험해 보지는 않았어요. 사회생활 할 때는 항상 저는 뭐 팀장직을 계속 했어요. 좀 그런 비스무리한 그런 되게 빨리 올라가서 저는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그 마음들을 잘 몰랐어요. 근데 잘 됐죠. 지금 많이 제가 시름시름 앓는 이유는 그 전에 내가 사람들을 너무 무례하게 굴었던 거를 내가 다 돌려받는 거다 이거. 이게 부메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거. 나한테 꽂히는 거죠, 그죠? 이게 세상에 참 부질없는 게 없다고 하니까 내가 다 돌려받는 거다. 내가 헛짓거리 한 거를 다 내가 돌려받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참 이것도 또한 기회이지 않겠는가. 내가 그 바닷가의 그 조약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다 이것도. 잘 이겨낼 겁니다. 근데 이겨내자 그거보다는 그냥 잘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잘 그냥 받아들일 겁니다. 계속 그냥 속이 문드러질 때까지 그냥 저를 미워하십시오 하면서 저는 그렇게 다 수용할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보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간 만큼 제 실력도 많이 늘기 때문에 저는 일욕심도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저는 진짜 강합니다 진짜. 누구한테 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공부에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제가 포기하지는 않았겠죠. 저는 산수를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포기했어요. 산수를 포기했습니다. 그 뒤부터 책을 안 봤어요 그냥. 포기. 이거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책을 안 봤습니다. 뭐 일은 왜 제가 막 이렇게 누구한테 뒤지고 싶지 않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제가 일을 열심히 해야 내 주변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도 있고죠. 뭐 회사 출근했다 안 했다 힘들면 그냥 뭐 집에서 자고 이게 아니라 힘들어도 나는 출근한다. 왜냐 부모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려면은 나도 빚이 있으니까 좀 갚고 그 남는 걸로나마 내가 부모님한테 탕수육이라도 이렇게 사드릴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라면 예. 박근혜님 안녕하세요. 이제 밥이 이제 좀 남았어요. 밥. 자 오늘도 결국 편집을 못할 것인가? 근데 편집 못할 것 같아. 너무 피곤해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나 미치겠다.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할 일은 많아. 미치겠다 진짜. 하여튼 영상 편집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오늘도 못할 것 같아요. 음.
하여튼 방종하고 3시간이 저한테 필요하거든요. 3시간이 있어야 좀 씻고 영상 올리고 하는데 지금 뭐 대충 9시 정도 됐겠죠? 플러스 3하면 밤 12시에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진짜. 그 와중에 너무 맛있네요. 좀 밥에 들어가서 그런지 좀 덜 맵긴 한데 매워요. 그래도 와, 매워. 이제 한 70% 배가 찬 것 같아요. 이제 한 70%? 어우 뭐야? 흘렸어. 오늘은 뭐 만두 넣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라면을 먹고 싶더라고요. 그냥 순수하게